안녕하세요. ICT 학점 연계 인턴십 소개를 맡은 컴퓨터학부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18학번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에 ICT 학점 연계 인턴십 국내 과정을 관학부에 있는 럽디라는 기업에서 4개월간 진행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에 재학 중이신 여러분께도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 홍보단의 일원으로 이제 이번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ICT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저희 준비 과정, 면접 과정, 그리고 인턴 과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ICT 학점 연계 인턴십은 국내 기업에서 ICT 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와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대학생이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는 국내와 글로벌 과정이 있지만 오늘은 국내 과정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과정의 경우에는 4개월간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월 최저임금액을 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국내 과정의 경우에는 150여 개 이상의 기업 중에서 최대 3개의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기업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과정의 경우에는 총 6개월, 좀 더 기간이 길고 해외에 위치한 기업에 직접 가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과정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서 그 점 고려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과정의 경우에 저희 학교는 매년 해당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 전체 과정에서 50% 이제 3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75% 아마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신 분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 연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인턴십을 하시는 동안은 이제 재학생으로 이제 학점을 등록해서 등록금을 내시고 이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서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 과정입니다. 제출할 서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ICT 인턴십의 경우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제 자유 형식으로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졸업 시기에 맞춰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실 계획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미리 제출해 본다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으로 미리 이력서를 작성을 해뒀습니다. 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이력서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션으로 작성을 하긴 했었지만 노션보다는 아무래도 기왕 작성을 한다면 워드나 한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PDF로 출력을 할 때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신다면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으신 분이나 좀 짧은 기간 안에 깔끔하게 이제 출력을 해야 된다면 노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이 지원을 하기 전까지 사용을 했었던 백엔드, 프론트엔드에 대한 스킬들, 그리고 툴, 데브옵스 관련된 스킬들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GitHub 링크와 진행했던 기간,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사용했던 기술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인턴십을 지원을 이제 마감 2-3일 전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좀 급하게 작성하느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지금 작성 중이시고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경험이나 어떤 기술을 썼다를 작성하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에 본인이 기여했던 점과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깨달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적어주시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진행했던 동아리나 뭐 대외 활동, 그리고 뭐 이제 해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이제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뒀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작성을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ICT 인턴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도 이제 자유형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으실 수 있는 만큼 적으시면 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일단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마다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제안서를 올려 두셨을 거고, 그리고 기업별로 하게 되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이제 지원 동기만큼은 이제 각각 따로 적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분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000자 내외 정도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외에 적었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제 몰입을 했거나 도전을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위주로 이제 풀어나가려고 했었고,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자소서를 이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3곳의 기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 합격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만약에 뭐 3개를 지원하셨는데 한 군데를 합격이 되셨다고 하면은 예비 합격이 되신 곳은 포기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근무를 했었던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서 예비 합격이 되었다고 이제 연락이 왔지만, 이미 합격된 상황에서 이제 예비 합격된 곳으로 가려면 기존 기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일정상으로 사실 예비 합격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이제 그 사무국에서 설명을 들어서, 실제로는 이제 합격하신 곳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총 3군데를 지원을 해서 이제 2군데에서 면접을 받고, 한 군데는 이제 강남에 있는 기업, 그리고 한 군데는 근무를 했었던 관악에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강남에 위치한 기업은 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100명 정도 되는 이제 기업이었고, 근무를 했었던 관악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2군데 모두 이제 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CS 지식, 그리고 지원을 하신 직군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습득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뭐 구글이나 그런 곳에 검색을 하시면 ICT 학점 연계 인턴십 뭐 면접이라고 치시면 아무래도 미리 이미 인턴십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잘 적어 두셨을 거라서 그거를 이제 많이 찾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그런 후기나 아니면 면접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두신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고, 뭐 노션이나 그런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상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미리 약간 면접을 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질문들을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공통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소개, 뭐 요거는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1분 자기소개 혹은 30초 자기소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 요건 뭐 회사마다 다르긴 했지만 자기소개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나왔던 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개발자나 아니면 뭐 동료분들과 이제 어떻게 협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 뭐 작성을 하셨다면 대외 활동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경북대학교 컴퓨터 학부에 있는 동아리 중에 멋쟁이 사처럼
7기, 8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상 실적이나 자소서에 포함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두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개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프론트엔드로 이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기본적인 CS 지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특히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지식 뭐 예를 들면 뭐 리액트나 이제 기업에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기술 스택 관련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지 사용을 해봤다면 어떻게 사용을 했었고 뭐 학습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프로젝트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모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봤었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제가 GitHub 링크를 달아뒀던 프로젝트를 보시고 이제 코드를 직접 하나씩 까보시면서 이제 뭐 리액트 쿼리를 이제 뭐 훅 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점들이 뭐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 개인 질문을 조금 더 들고 와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물어보셨던 것들 질문들 중에 들고 와봤고요. 뭐 제가 프로젝트 했던 것 중에 아토믹 디자인 패턴을 적용했던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다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지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TDG란 뭐 리액트에서 불변성이란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배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질문이겠지만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바, 렛, 콘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뭐 꼬리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플러스된 이제 뭐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폭넓게 본인이 하고 있는 직군에 맞게 이제 기본적인 언어부터 뭐 CS 지식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고 가시면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관악에 있는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 실 서비스와 더불어서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업무를 이제 할 것이라는 그 ICT 인턴십에 올라와 있는 서류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었고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가 끝난 후에 작성을 한 이력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리데이트라는 서비스의 유지 보수를 이제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서비스의 Q&A 게시판을 이제 추가하는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시보드를 해당 서비스의 사내 어드민 페이지를 구현하면서 이제 대시보드로 구현을 하는 업무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조금 예상 외였던 부분은 이제 서류상에는 리액트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에 가서 제가 다뤘었던 기술 스택 같은 경우에는 Next.js로 이제 구현을 했었어서 조금 서류상에 있는 거와 막상 기업에 가서 실제로 접하는 기술 스택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요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기업에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백엔드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면 이제 백엔드까지도 구현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Next.js를 처음 접하면서 그걸로 이제 유지 보수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코어.js를 사용을 해서 백엔드 서버를 이제 개발을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필요한 API를 제가 직접 다 구현을 했었고 DB까지도 이제 직접 다루는 과정이 있었어 가지고 네, 다양하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안 해본 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이제 그거를 직접 기술을 다뤄야 된다는 이제 점도 있어서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턴 중에 찍었던 제 자리고요. 아마 기업마다 회사 환경은 너무 다를 거라서
요거는 미리 구글 그 ICT 인턴십에 올라온 그 문서를 보시고 미리 구글이나 자플래닛 같은 곳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회사 환경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ICT 인턴십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인턴을 했던 분들이 후기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글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아마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코딩 테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ICT 인턴십 같은 경우에 저도 준비할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듣지는 않았었지만 다른 인턴분들을 이제 여기 인턴십에서 제공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고 이제 여쭤봤을 때 뭐 실버에서 100중 기준으로 실버에서 골드 4, 5 정도 난이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이제 2, 3일 전에 인턴십을 신청하게 되어서 코딩 테스트가 없는 기업을 찾아보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제가 웹 프론트엔드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코딩 테스트를 안 보시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10군데 정도 있었고, 만약에 혹시나 코딩 테스트가 이제 걱정이신 분들이시라면 생각보다 코딩 테스트를 안 보고 이제 바로 면접이나 서류를 보시는 기업이 많아서 그런 기업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런 기업들도 이제 괜찮은 곳이 많았고요. 코테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ICT 인턴십의 경우에 이제 해커랭크나 리트 코드에서 코딩 테스트를 치거나 유사한 플랫폼에서 이제 코테를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커랭크나 리트 코드를 이제 이용해서 미리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실 때 PDF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아무래도 노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노션으로 제출하기도 했었고 노션으로 이력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노션으로 이력서를 만들다 보면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이 뭐 토글 블럭을 사용하셔서 접어둔 거에 대해서 익스포트 하실 때 이제 그거를 신경을 못 쓰시고 제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링크를 통해서 다른 블럭으로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안 넣어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 형식으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용을 그냥 한 번에 다 담아서 볼 수 있게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노션의 경우에 이제 익스포트 하는 게 상당히 PDF로 익스포트 할 때 상당히 그 사이즈에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만지실 수 있으면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왕 만드는 김에 노션보다는 뭐 구글 독스나 아니면은 뭐 워드나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아니면 MDX 파일이나 마크다운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이력서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GitHub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력서를 만드는 그런 레포지토리가 상당히 많고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노션보다 좀 더 깔끔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제출을 하고 나서는 MDX 파일로 이제 다시 이력서를 만들고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개발팀 규모 파악입니다. 요건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 근무를 했던 곳이 이제 제가 봤었던 서류나 찾아봤던 거에 비해서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았습니다. 이게 뭐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뭐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제가 있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 덕분에 인턴이지만 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통으로 맡아서 유지보수를 해볼 수도 있었고, 기획 단계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 환경 세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뭐 1차 단계 구현까지 이제 완료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조금은 덜 책임을 져도 된다는 점, 그리고 사수나 아니면 뭐 같은 직군의 개발자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군의
개발자분들이 많이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해당 회사가 이제 개발 문화에 대해서 탄탄하게 잘 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 관심이 있는 개발 문화를 구성하는 데 되게 관심이 있는 회사인지 미리 찾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턴십 지원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뭐 관련해서 질문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메일을 남겨둬서 여기로 이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꼭 좋은 기업에 지원하셔서 네, 인턴십을 이제 그냥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